삼성증권이 지난 6일에 일으킨 배당 사고로 인한 증권업계를 포함한 이 금융투자 전반에서 후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한때 삼성그룹의 M&A 대표 주자였던 삼성증권이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도 안 된 구성훈 사장의 사퇴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송창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이번 사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서 부적절한 민낯이 고스란히 나타난 대참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내부 시스템 미비, 그리고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무차입 공매도까지 나타난 그야말로 금융계 안전 불감증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도 자산 명가라 불리던 삼성증권에서 일어났습니다.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금융투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공매도 과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삼성증권은 배당금 지급일인 지난 6일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한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실수로 1,000주를 배당해버렸습니다. 당초 배당금이 28억여 원이었는데 무려 28억 3,162만 주, 5일 종가 기준 약 112조 원 규모를 지급해버렸습니다. 배당 직후 막대한 금액이 주식 계좌로 들어오자 일부 직원들은 매도에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1억 2천만 주가 삼성증권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가 되는 셈이잖아요. 네. 그런데 28억 주를 가상으로 찍어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셈인데 없는 주식을 사실 판 셈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네.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네. 공매도란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자체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의 악재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버블 해소와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삼성증권의 경우처럼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질 경우 시장의 질서를 흐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길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오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청원이 쇄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를 점검해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삼성증권 내부 측의 시스템이나 도덕적인 해이, 직원들의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물량을 팔아치운 이 삼성증권 직원이 다름 아닌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가 되는 애널리스트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장이 열리자마자 한 계좌에서 삼성증권 물량 78만 4천 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계좌의 주인은 삼성증권 소속 선임연구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가 매도를 하면서 급격하게 체결이 이어졌고 이후 대규모 매물출에 따라 주가는 장중한 때 11%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원 외에도 없는 주식을 받아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은 총 16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시장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이 같은 매도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문제가 있고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증권 측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은 전체 임직원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회사 차원의 윤리적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직원들 개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회사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결국 책임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게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을 네. 비롯한 업계에서도 구성훈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 윤용함 전 삼성증권 사장의 후임으로 네. 새롭게 사장으로 선임된 구성훈 사장은 내부 통제 실패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주가가 급락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안전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높은 신뢰도를 쌓아왔던 삼성증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사고 직후 2차례 사과문을 내면서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투자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자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 구제하겠다며 배당 주식 매도 등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 해당 직원과 관련자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사장의 계속된 사과에도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일에 일어났던 이 사건의 여파로 오늘장에서도 한 3% 가까이 삼성증권이 하락하면서 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삼성그룹에 있어서 M&A 대표 주자로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한때 선두 주자였었는데 많이 좀 다른 분위기예요. 네. 무엇보다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와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하면 관리, 시스템 이러한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강력한 내부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대내외적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유령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모자라 그 주식을 매도한 장본인이 바로 삼성증권 내부 임직원이었기 때문인데요. 삼성증권은 매도에 나선 16명의 직원에 대해 배기 발령 조치를 내리고 조만간 내부 문책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라고 치더라도 신뢰를 최우선으로 꼽는 금융사에서 특히나 1등 기업임을 자처하는 삼성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삼성그룹 전체에도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증권이 이번 노이즈를 잘 털고 일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창우 기자였습니다.